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멋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대형주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뭐 계속 반등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바닥 확인 정도는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도 또 다양한 시황과 또 종목 관련된 다뤄볼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유용한 정보들 제공받을 수 있을지 이분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제 그 다음에 순환매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좀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엔 좀 상방은 어느 정도 갇혀 있다라는 생각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락에 대한 좀 경계감도 늦추지 말고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외바닥으로 빠르게 올라오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반등, 이런 다중바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눌림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이번 주 시장을 또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하신 종목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 간단히 좀 얘기 드려보면 뭐 인위적인 뭐 감산 축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 올해 투자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5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반토막이요. 맞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난 날에는 오히려 주가가 좋았는데 네네. 다음 날 4분기 적자 전환 우려감 속에서 좀 주가가 낙폭을 키웠다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SK 하이닉스 잠정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규모가 나왔는데요. 이는 컨센서스의 2조 1천억 규모보다는 30% 정도 부족한 수치였다는 부분들 보시면서 결국에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런앤런에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 바닥을 만드는 자리에서 업황과 분위기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라는 게 확실히 업황에 따른 그 부침이 엄청나게 이제 심한 업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될 때는 또 굉장히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또 굉장히 힘들다가 이런 상황인데 4분기 적자에 대한 우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미래 실적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종목보다 이슈부터 한번 봐야겠네요. 유럽 가스 가격이 러시아 공급 중단 이후 처음으로 100유로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호재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이슈를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재, 원재료로 인해서 어떤 돈의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300유로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이미 거의 100유로 밑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에 좀 안정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좀 따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재고를 어느 정도 축적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원가에 대한 안정세를 좀 찾아갈 것 같고 이 부분들을 또 본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CPI를 높였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로도 한번 가져오고 싶어서 좀 이 주간 증시 내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스 관련 주들은 이제 조금 주가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형주인데 삼성 SDI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2차 전지주는 실적 모멘텀이 빵빵한 것 같아요.
다 잘 나왔습니다. 네네. 뭐 양극재 기업들도 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던 거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저는 삼성 SDI가 탑픽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형 확장에 대해 집중을 했지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수익성에 더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실적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삼성 SDI는 56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사자라고 네.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실적이 잘 따라주면서 주가도 잘 올라갔다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 전지 쪽인 이제 배터리 세지 쪽 돈을 잘 벌었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쪽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매출원의 중추원이 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혹은 배터리 관련된 주 대형주가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인데 이런 대형 종목군 중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던 건 회사의 정책이 제 투자 방식과 맞다. 결국에 저는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젠5라는 배터리 셀 요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 공급도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좀 잘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포인트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결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미국의 IRA 감축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삼성 SDI는 그 IRA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있는 기업들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이제 네.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또 꾸준히 찾아주실 거니까요. 어려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인데 소비 시즌이 왔네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 세일 시즌 이렇게 되면 소비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맞습니다. 어때요? 그럼 연말에 어떻게 뭐 유통주라든지 네. 수급이 좀 들어올까요? 어때요? 작년과 뭐 재작년만큼의 파급 효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나 경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결국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유통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도 3분기에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자라는 좀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좀 관련 있게 좀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 배송업체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근데 이제 환율이 비싸서 맞습니다. 해외 직구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슈도 있나요? 네.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던 기업은 이제 코리아센터 쪽 요 부분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잘 안 하시는군요. 네, 저는 상당히 네. 즉흥적이라서 네. 뭔가 그 기다림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비싸지만 오프라인에서 좀 구매를 하는 성향이라서 네. 이 부분은 저도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잘 하지는 않는데 네. 싼 제품은 진짜 싸기는 해요. 근데 한 번 이제 오래 걸리면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진짜 오는 건가?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환율이 좀 비싸다 보니까 해외 진구 수요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 근데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소비 관련주를 보는 것은 크게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성수기로서 좀 주가가 끌어올렸던 어떤 계절성 특수성이 날아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즌이 일단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소비주를 다른 실적이 나오는 종목보다 좀 우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장중에도 또 정책 전문가님께 다양한 정보들, 좋은 소식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네, 추가하시면 카카오 채널, 정책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좋은 이슈들 오전에 업데이트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정책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채널 추가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많은 시황과 종목 정보들 가져가시면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종목이 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지 한 종목씩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제 시황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미시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일단 기업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고 이슈를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기업은 최근에 상장된 상장 회사고요. 신규 상장주.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주들을 보면 패턴 자체가 네. 당일날 이제 급등을 했다가 쭉 밀리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좀 맞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대 주주는 이제 코인테크라는 기업이고요. 코인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코윈테크라고 해서. 코윈테크.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인테크도 말 그대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와는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인데 이제 상장을 통해서 뭔가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셀 제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핸들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공급 계약 공시가 사실 한번 있었습니다. 18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이는 이제 작년 한 해치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몇 년간 걸쳐서 공급하기 때문에 당장 이 매출액을 인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회사와 거래를 텄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그 공급계약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공모주에 대한 또 팁까지 같이 드려보자면 만약 공모청약에서 받으셨다면 그날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혹시 만약 못 보셨다면 기술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재료나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팁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모주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 상장했냐에 따라서 그 몸값을 굉장히 다르게 좀 책정받는 부분도 있고 또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도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인텔의 자회사가 네. 상장됐잖아요. 자율주행 모비라이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는데 이게 당일날 주가가 36%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딱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몸값의 값어치를 낮춰 상장하다 보니까 급등했던 이슈도 있었던 걸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공모주가 보통 이제 공모가도 높게 받고 상장 이후에 뭐 따상 이후에도 막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들도 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급등하는 기업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저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호예수가 해제된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주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광고주 중에서 제일기획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전에 광고주를 한번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광고 업황이 다 좋아진다고 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역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을 선택할 때 제일기획은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광고 관련된 기업은 2개 기업 얘기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스미디어 맞습니다. 제일기획이요.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리포트에도 수없이도 컨센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리포트가 너무 많았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간단하게 얘기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9월달 하락장에서 같이 좀 주가는 하락했지만 지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 안 깨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재료 테마에 올라가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면 그건 저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차곡차곡 순탄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 나스미디어와 제일기업이었고요. 결국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결국 디지털화 되는 게 광고 사업 부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에 대한 영역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 나스미도 그때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 광고 요금제에서 그 영역을 잘 캐치해 나갔기 때문에 그 2개 기업이 다른 여타 기업보다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대형주도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라고 해서 이제 모두 지루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나 이렇게 제일기업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들, 중소형주를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좋은 기업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네,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고 사실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대가 강의 때 얘기 드리긴 했는데요. 네네.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은 걸 안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만약에 다르게 해석된다고 한다면 결론을 못 내릴 텐데 맞아요. 혹시 그 중심에서 판단하신다면 항상 실적을 놓고 보셔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오늘도 기승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실적주가 결국 가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재료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실적 체크 잊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인데 차량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네네. 작년 한 해 영업이익만큼 또 벌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자주 드렸잖아요. 삼성 네. SDI도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를 뛰어넘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수가 10%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은 더 하락할 텐데 그러면 주가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개별 기업들의 반등은 2배가 나와야 된다는 게 돼야 되는데 네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주가 지수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칩스앤미디어도 뭐 실적 발표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랫하긴 했었는데 누적으로 보자면 나쁘지 않았고 4분기에는 오히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좀 기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내 계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이제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지는 추세는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또 꾸준히 안 좋아졌다가 뭐 반등하다가 이런 흐름인데 주가는 하루에도 계속 급등락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를 보실 때는 항상 주가적으로 좀 눌릴 때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짜시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SNS텍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포토마스크라고 해서 이 패턴을 찍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던 회사고요. 사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만큼 벌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더 좋은 거는 QOQ, 그러니까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분기별로 한 30억씩 벌었던 회사가 3분기 때 지금 55억을 벌었다는 건 만약에 4분기에 55억을 또 번다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이는 사상 또 최대 실적이 근래에 들어서 발표가 될 거라는 기업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보시면 단기 이평선을 안 깨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 눌림목 줄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고 결국에 핵심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고단화가 되고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그 전반 고객사로부터 수요를 계속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문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꼭 선별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들까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반도체가 부침이 심한 산업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반도체를 안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5G라든지 뭐 4차 산업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반도체는 수요가 더더욱 많아질 거라고 보기는 하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적자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약간의 테마주 한창산업, 요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도 동반되는 테마주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반영, 그 사이클을 타는 기업인데요. 네네. 이 기업이 이 방사능 관련된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급등주를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강의 드릴 때 얘기 드리겠지만 뭐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거나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뭔가 테마주, 뭐뭐뭐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 계좌가 상대적으로 덜 달치거나 덜 하락한다는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자라는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한창산업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동반이 되고 있는데 네. 조정받을 때도 관심 있게 볼만 할까요? 사실 지금 외봉을 만들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조정받다가 시세가 나왔던 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세가 나왔던 거는 러시아가 다시 핵 전술 훈련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시 한번 재차 슈팅이 나오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로 테마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음 슈팅은 전 실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가격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려면 어쨌든 실적 이슈가 같이 붙어줘야
좀 더 맞습니다. 강한 재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실적 전망치라든지 실제 실적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간 특징주 살펴봤고요. 또 다양한 정보들 노란톡방과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일정을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인데 항상 이 시간이 이제 다음 주 일정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보다는 미국 혹은 이제 중국, 유럽 이런 쪽의 이슈를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드디어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75bp 인상이겠죠? 네,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주가 지수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순간은 좀 잡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속도 조절로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고 또 이제 11월 중순에 다다음 주에는 중간 선거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이후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보고 본다면 좀 살짝 뭐 미리 앞선 부분은 있지만 12월까지 그런 부분 분위기와 무드가 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좀 뭐 연말 랠리나 산타 랠리도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 회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건 맞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7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그 다음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것 같은데 결국은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75bp와 50bp 중에 어떤 금리 인상이 나올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50bp 인상이 나오면 시장이 좀 좋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0bp 인상에 대한 분위기. 맞습니다. 50bp 올라간다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네. 75bp 금리 인상할 걸 맞아요. 예상했었는데 50bp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죠. 호재가 됐죠. 예, 이런 부분들 얘기 본다면 사실 미국이 엄청난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미국이 올라가면서 여타 관련돼 있는 대륙들도 다 그 엄청난 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우성들을 좀 겪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시점이 저는 뭐 지금 뭐 그 전에는 한 25% 정도 확률이었던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 분위기를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50bp 컨센서스가 강화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안고 좀 시장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역시 미국 지표인데요. 이 제조업 지수도 또 너무 잘 나오면 또 금리 관련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제 제조업 기반 관련된 지표들의 어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실 다음 주 FOMC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벤트가 다른 걸 막론하고 그 FOMC 이벤트가 제일 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고용 수치 보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대치만큼 그동안 이제 고용이 탄탄하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다가 계속 발목 잡혔던 분위기는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관련된 좀 우리나라 좀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원티드 랩이라든지 사람인 H를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원티드 랩은 사실 실적 자체는 뭐 컨센보다 사실 부진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 고용 지표는 크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되는 건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역시도 또 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잘 나온다면 그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ISM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 요즘엔 또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시장 연동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요. 고용 지표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FOMC 금리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 전문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축은행 금리가 이제 1년 만기 최고 금리가 6.5%였는데 최근에 6.3%인가 2%로 약간 꺾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속도를 조절에 대한 어떤 전망 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폭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폭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제 일정 지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제 공부를 또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수가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식을 잘 축적해 놓으셔야 시장이 반등할 때 또 회복도 하고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번 이제 베어마켓 랠리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시세를 네네. 좀 분출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높지 않은 위치에서 실적주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개별 기업의 주가가 흐름이 좀 좋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실적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랑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실적주 안정적으로 잡아서 수익 내기 강의 지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분출된 실적 급등주 공략 타점 잡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급등주는 뭐 그날 뭐 30%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연이어서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고 우상향하던 기업이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시점에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앞서서 간단하게 어닝 시즌인 것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장사라고 한다면 공시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반기가 끝나고 3분기, 그리고 한 해가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장회사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들이 만약에 공시제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기보고서들,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 데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죠. 분기가 끝나고 나서는 45일 이내에 공시를 좀 해야 되고요.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6월이 끝나고 9월이 지나고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한 해치를 공시를 해야 되는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사업 보고서는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 2배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들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나 실적에 자신 있는 기업들은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한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런앤런 시간에 그런 부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만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성장하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제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우상향,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실적만큼 주가가 위치했다는 건 여기 표현대로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의하기에 앞서서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 실적과 적정 주가가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적정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당연히 고평가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반대로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텐데 결국에는 적정 주가라는 건 실적에 대한 기반이고요. 결국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분석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 드리겠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 싼 기업들을 발굴해서 싼 가격에 사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적정 주가에 대한 분석력을 통해서 적정 주가가 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또는 적정 주가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라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투자 원칙이 없으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원칙이 있다라는 건 시장이 하락해도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도 내 명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 매매가 아니라 내가 꽉 무게중심을 잡고 투자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제 오른쪽에 있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잘 발굴하셔야만이 지수 하락한 것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결국 좋은 똑같은 기업들이 똑같은 주가 위치에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2배, 3배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라는 걸 제가 사자성어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급할 급, 오를 등, 급하게 오르는 주식인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그날 상한가 가는 기업 아니고요. 제가 바라보는 급등주는 차곡차곡 자기 실적에 맞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인데 주가 지수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주가 하락되는 자리에서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 강의 드린 얘기들은 기존에 런앤런 강의에서 얘기 드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이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급등주를 제 스스로 좀 정의를 해봤고요. 결국 제가 보는 부분들은 그동안 강의 자체는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사전에 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를 드렸다면 오늘 포인트는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에 대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한다는 부분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테크니컬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좀 더 저희는 내 중요한 노후 자산,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되는 자리들 달리는 말보다는 상대적으로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 공략하자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드렸던 부분이지만 거래량이 실리고 뭐 매집봉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공략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급등 후에 정배열, 그러니까 정배열이라는 제 표현은 단기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60일이나 120일 이평선에 지지받는 자리들이 공략 포인트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되기 전에 그렇죠? 시세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이 자리에서 진입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공략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힌트를 주는데요. 거래량이 실린다든지 거래량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매집봉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은 바로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업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죠.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올 상반기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된 기업들, 노터스라는 기업이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했는데 전 당연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기업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무상증자라는 건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의 본연의 가치는 바뀌는 건 없는데 이건 완벽한 오버슈팅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평선을 좀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평선 지지를 받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죠? 여기 점선이 1년 이평선이고 60일 이평선이고 120일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주가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밑에 보이시는 매집봉들. 제가 매집봉 정의를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높아졌고 그리고 몸통이 크지 않는 도치 캔들이라든지 망치형 캔들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조금씩 완만한 상승을 하는 과정 안에서 매집봉을 두 번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증자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바로 끝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 결국에는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이평선 수렴되거나 지지받는 자리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집봉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됐던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60일 이평선 지지받는 자리들이 우리가 눌림목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공략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안 볼 수 없겠죠. 작년 영업이익이 353억 원이었고요. 상반기 누적으로 200억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하반기에 당연히 똑같은 상반기 실적 거둔다고 해서 한 400억 정도의 실적이 거둬질 거 보일 것 같고요. 물론 고무적인 거는 QOQ로도 조금이나마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는 부분들까지 실적 포인트를 같이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 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실적을 단 한 번도 빼놓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오늘 얘기 드렸던 특징주들이 다 그런 기업들이었잖아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이상을 벌었거나 작년 한 해치에 대한 수준을 벌었던 기업들 지수보다 더 상회할 수 있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좀 팁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황,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율,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율을 꼭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부분들 네 가지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주문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을 때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한 기업한테 전방 고객사들은 주문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돈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코인테크라는 기업은 탑머트리지를 상장시킬 수 있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유상증자, 저하한사채, 신주부사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은 기업들, 돈 많은 기업들 잘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히 좀 팁을 얘기 드려봤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실 걸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1위 사업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위 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가 될 거고요. 1, 2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높아가고 진입장벽을 높여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믹스가 됐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러면 급등주, 시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갔던 이런 급등주들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해 조바심을 내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 간단하게 얘기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정확하게 내가 60일 이평선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60일 이평선에 있는 가격대가 원하는 가격대가 되겠고요. 나는 그럼 1년 이평선을 볼 거야. 그럼 1년 이평선의 캔들이 지지받는 자리가 바로 첫 번째 공략하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게 제 급등주 공략주의 포인트고요.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분할 매수, 그렇죠?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자 얘기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미 너무 바닥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투자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선을 잡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대부분 중기 이평선에서 주가 지지를 잘 받고 리바운딩이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제가 감히 좀 얘기 드려보자면 실적 급등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솔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40억 원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60억 원입니다. 우선 리포트 내용을 찾아보면요. 2분기에 있었던 만큼의 실적은 아니겠지만 이미 반기에 작년 한 해치의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무난하게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없었던 유례없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볼게요. 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세가 분출되기 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집봉도 여러 번 나왔고요. 또 얘기 들어보자면 9월 28일 날 고점을 찍고 주가는 그렇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60일 이평선 또는 1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된다. 그래서 시세가 쭉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자리에 어려움을 겪지 마셔라. 분할 매수하셔도 되는 실적주들은 충분히 과감하게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장기 이평선 완만하게 움직일 테니까요. 단기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점 자체가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런 눌림목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정배열 지지를 받고 중기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장기 이평선 깨지 않는 자리들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많은 기업들을 알고 있지 않고요. 실적이 매우 뛰어난 기업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그리고 순이익은 5%씩 꾸준히 연평균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 5%가 채 되지 않는 거. 근데 5%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주가 변동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 안에서도 조금 더 옥석 가릴 수 있는 능력만 키워내신다면 상대적으로 하락장이지만 좋은 투자 퍼포먼스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사례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였죠.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 오늘 좀 캔들과 실적으로 같이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할 것 같은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32억이었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억이었습니다. 상반기에만 28억을 벌었고요. 작년 한 해치에 대한 영업이익을 이미 반기에 벌었던 기업인 거죠. 첫 번째로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시세를 한번 분출했습니다. 아마 이 분출 자체 또한 핵 전술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제르토마로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매집봉을 한번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 기업이 급등주일까요? 실적주라고 얘기 든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전 실적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엄청난 횡보가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바로 이때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십자 캔들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망치형 캔들도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십자 캔들과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신호가 되고 상승 신호라고 얘기를 이미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세는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내려갔었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었나요?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다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가격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다시 이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했던 자리들이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너무 많은 재료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그 재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상승력은 탄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점도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했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집봉이 한번 나왔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평선 수렴하면서 1차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디서 지지를 받았었나요? 예, 노란색 선은 120일 이평선입니다. 6개월 이평선이고요.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조정은 1년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지금까지 너무 좋았고 시세를 분출했다가 60일, 120일, 1년 이평선에 지지받는 기업들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실적이 3분기가 잘 나온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특징주 중에 칩스미디어가 마찬가지 그런 기업인데요.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실적 발표했고요. 4분기 실적 또는 내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기업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물론 힘을 못 갖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주식이라는 건 한없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너무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포인트가 있는 엣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아가신 전략들이 맞다. 파는 실익보다는 모아가는 실익이 더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누가라는 기업도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좀 얘기 드려볼게요. 작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3억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올해 재작년이네요. 20년에 적자였고요. 그리고 21년에 230억 그리고 올해 341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보자면 고화소 제품에 대한 카메라를 많이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급형 카메라 스마트폰이 고화질 제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누리면서 주가는 좀 좋았고요. 사실 뭐 자율주행 테마를 웃기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실적 좋은 기업들한테는 호재도 많다는 얘기를 또 간단히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매집봉을 좀 만들었고요. 바로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좀 분출될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렸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조정받는 자리 어떤 자리였나요? 완벽한 역배열에서 단기 이평선, 그렇죠? 60일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잘 지지를 좀 받았고요. 제가 일전에 좀 얘기 드렸던 패턴인데요. 주봉상 뷰 패턴, 그렇죠? 이 V자 이런 바닥권에서 V자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도치 캔들이면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그대로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결국 상반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얘기 드린 포인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지지받을 때가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강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랑 계속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하는 버튼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정확하게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그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험난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공부는 항상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또 이런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또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채널이나 이제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강의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 평인데 항상 이제 실적 전도사답게 실적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 아마 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네, 한솔테크닉스. 예, 컨센서스가 좀 잘 나와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다는 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흘러내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맞아요. 사실 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밀린다는 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모아가는 전략들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닝 시즌 그리고 실적 시즌인 것만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언제 실적 발표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다음 도래되는 좀 반등장에서 조금 좋은 더 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노란톡방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질문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일단 태양광주고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신 종목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은 신재생 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 테마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업종과 기업을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OCI와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증시 자체가 지금 어렵고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지금 주가가 고가 부근에 좀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 간단히 좀 기술적 위치를 얘기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포인트라는 거는 얘기 들어본다면 이 부분도 사실 IRA 감축법과 연관이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하나큐셀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솔루션은 석화, 석유 사업부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결국 태양광 쪽의 사업 부분이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순간 주가는 한번 밸류를 다시 받으면서 리레이팅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인데 중국과의 어떤 치열한 가격 경쟁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다만 가끔 이제 발목 잡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하나솔루션보다는 OCI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 부분까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장중에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카카오 채널, 정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은 정보들, 주식 관련된, 시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정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전문가님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에서 좋은 수익률 내는 종목군들도 또 런앤을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그런 정보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받아나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